네, 탈북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신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장이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북한 주민들도 잘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떤 각오와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잇따른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등은 대내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태영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신임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처장님. 우선 일단 탈북 인사가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처음 부임을 해주셨는데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소감과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예, 민주평통 자문 회의는 헌법기관이자 대통령의 이제 자문기관인데 이 기관을 사무적으로 이제 보좌하는 것이 민주평통 사무처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직책에 저를 임명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과 그리고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런 중요한 기관에 북한 공직자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제가 차관급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무처장 자리에서 제가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은 역시 북한 주민들도 그들을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이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데 아주 의미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최근 이슈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북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가 탈북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표창까지 받은 엘리트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분과 좀 특별히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예,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이 이일규 참사하고는 거의 매일 점심시간에 이제 탁구를 치는 이런 이제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이일규 참사라고 하면 북한 외교부 안에서도 아주 세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아주 남미 통이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이제 배 청천강호가 옥류되어 있을 때는 직접 협상에 참여해서 불가능했던 성천강호를 석방시키는 그런 거대한 협상도 잘해서 김정은으로부터 직접 표창장까지 받는 그런 알아주는 북한의 고위 외교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 국정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초고도 비만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혈압, 당뇨가 좀 심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건강 상태에 대해서 좀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제가 이일규 참사로부터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술을 먹지 않았던 그런 대낮 이런 때도 평시에 이야기할 때 숨소리가 대단히 이제 가까이에서도 크게 들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혈압이라든가 또 고질병인 심장병 이런 데 어떤 이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고 그러나 아직 나이가 40대이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나 또 고혈압과 같은 이런 지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고 사태까지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고 아직 상당한 기간은 이제 건강한 몸으로 이제 북한을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좀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북한이 극도로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에 계실 때 어떤 내용에 북한 정권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을 하던가요? 이 김정은이나 김정일의 동향과 동선과 관련된 겁니다. 북한 언론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대북 방송을 통해서 의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금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휴전선에 나와 있던 군인들은 아니 장군님께서 중국에 갔다고 이게 사실이요 하며 서로 긴가민가 오리둥절해 있는데 며칠 만에 북한 노동신문과 방송으로도 진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나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 뉴스가 먼저 이걸 보도하겠는데 이런 걸 두드면서 북한 군인들이 한국이 대단히 뉴스에도 밝고 또 한국 언론이 대단히 정통성도 있고 정확하네 이런 얘기. 예, 우리 북한의 지금 젊은이들이 군대에 나가기 전에 중학교, 고등중학교 때 이미 한류, 또 한국 드라마에 계속 보던 친구들이 휴전선일 때 나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저들이 듣던 그런 노래를 우리 대북방송을 통해서 듣는다면 당연히 자기 고향에서 편히 살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를 상기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대북 방송을 통해서 계속 듣던 노래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노래는 들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자기도 그런 노래에 따라서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대북 방송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제사회의 북한 주민들의 현실 고발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한 그 조언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협력을 지금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 민주평통의 조직이 매 개 나라별로 다 있고 또 우리 자문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나라에서 정말 특출한 공로 또 특출한 이제 학업 이런 걸로 대단히 알려진 인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공공 외교선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널리 그 나라 주민들과 그 나라 당국에 알려서 우리의 그런 북한 인권 협력 공조에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응해 나와 가지고 유엔 무대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판도에서 북한을 향해서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또 우리로 보면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개선하는 그 과정이 결국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나누고 또 평화를 유지 지속하게 하고 있는 그런 가장 효과적인 방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평통으로서의 고유한 특색의 그런 활동을 벌려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 앞으로 그 한반도 통일과 북한 인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임 사무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